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오래된 전설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이브르드레 라고 부르며 경애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는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비밀의 요정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이 요정은 숲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살며 숲속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력을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루시라는 호기심 많은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마을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숲에 대한 압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숲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맑은 아침 루시는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물건들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빛 목걸이를 걸고 집을 떠났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으로 뛰었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던 루시는 오래된 나무들이 들려주는 바람소리와 숲속의 작은 생명체들이 주는 조용한 환영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길을 따라가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루시는 숲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가슴이 점점 더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웅장하고 반짝이는 연못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처럼 눈부신 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연못 위에는 무지개가 서 있었습니다. 연못 근처에 서 있던 루시는 조용히 앉아 연못 물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 위에 나타난 환상적인 장면은 루시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서 여신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비밀의 요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 요정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숲의 비밀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나누어 드릴게요. 루시는 숨을 죽이고 요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숲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요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숲의 비밀이란 바로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숲의 아름다움과 힘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의 모든 나무, 꽃, 그리고 동물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더 빛나게 됩니다. 얼마 후 루시는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비밀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상생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그저 숲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온 것이 아닌 숲과 하나가 된 소중한 경험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푸른 숲의 비밀은 루시를 통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시금 자연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북부지방에는 루앙 숲이라고 불리는 깊고도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적인 마법사 아르셀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숲과 대지의 균형을 지켰습니다. 아르셀은 오직 특별한 날에만 인간 세상에 나타나 자신의 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 루앙 내에 사는 소년 앙리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 나간 바람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겁에 질린 앙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었지만 길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숲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앙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늙고 수염이 길게 자란 마법사 아르셀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르셀은 앙리에게 다가와 그의 손바닥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나뭇잎은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라면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앙리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모두 교차하는 마음으로 나뭇잎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뭇잎은 빛을 내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마법사는 손짓으로 길을 가리켰고 앙리는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습니다. 나뭇잎은 그들이 가는 길을 앞서 날아다니며 낯선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둘은 거대한 버섯 숲을 지났고 수많은 색의 불빛이 떠다니는 요정의 숲을 지나갔습니다. 앙리는 그곳에서 수백 년을 산 요정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에 흠뻑 빠지기도 했습니다. 요정들은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숲의 수호자 라는 칭호를 주며 앙리의 한 손에 작은 요정 나팔을 쥐어줬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한 번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앙리는 깊은 호수에 사는 수련의 여왕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여왕은 수련을 통해 앙리에게 미덕과 용기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앙리는 자신이 마을로 돌아간 뒤에도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루앙 숲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길목에서 앙리는 숲의 악령과 마주쳤습니다. 이는 숲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아르셀이 오래도록 싸워온 상대였습니다. 악령은 앙리가 숲을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앙리는 요정 나팔을 생각해내고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요정들이 나타나 노래를 불렀고 아르셀은 마법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악령을 물리쳤습니다. 앙리는 마침내 숲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로 돌아온 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해가 지난 뒤 악리는 대대로 전해지는 루엉 숲의 이야기를 남기며 마을의 지혜와 평화를 선사한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엉 숲의 마법사와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한 모험들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전설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테티엔느에는 루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오는 파란 하늘을 닮은 반짝이는 눈과 세상에 궁금한 것이 참 많은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을의 제빵사였고 매일 아침 루오는 맛있는 빵 냄새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오는 어머니를 도와 빵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파리에서 유명한 무도회가 열리는 특별한 날이라 마을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루오도 그 무도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자신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루오는 빵집의 허름한 구석에서 오래된 바게트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바게트처럼 보였지만 그 빵은 사실 마법의 바게트였으며 그 안에는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루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장난처럼 이 바게트를 들고 무도회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순간 마법의 바게트가 반짝이며 루오를 순식간에 파리의 화려한 무도회장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놀란 루오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내 이 신비한 마법의 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무도회에서 처음 겪는 화려한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무도회에서 루오는 프랑스의 왕과 여왕을 만나고 멋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꿈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루오는 자신의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바게트는 다시 반짝이며 루오를 그의 빵집으로 그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소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던 루오는 마을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소원으로 우리 마을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바랐습니다. 그 순간 마법의 바게트는 마지막으로 빛나며 소멸해버렸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루오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갔고 루오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있던 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파리 무도회의 아름다움은 늘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언젠가 자신의 발로 다시 그곳에 가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며 루오와 마법의 바게트 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사유에 위치한 거대한 숲에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온다. 이 숲에는 위실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위실은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을 지녔으며 숲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자랐다. 그녀는 항상 숲속에서 모험을 떠나며 놀기를 좋아했다. 위실의 부모님은 숲이 안전하지 않다며 항상 걱정했지만 위실의 탐험 욕구를 꺾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위실은 숲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금빛 광채를 발견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가두며 그 빛의 근원지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위실은 마법의 황금사과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에는 햇빛을 받은 것처럼 반짝거리는 황금빛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위실은 그 사과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다가갔지만 마법이 깃든 나무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그 열매를 따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황금사과 나무는 사실 마법사 가브리엘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황금 사과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그 열매를 탐내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을 알기에 철저히 숲 깊은 곳에 보관해둔 것이다. 위실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소녀가 자신의 사과를 탐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님을 알았고 그녀의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며 특별한 임무를 주기로 했다. 내가 이 황금 사과를 잘 지킨다면 마을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란다. 나와 약속할 수 있겠니? 라고 가브리엘은 말했다. 위실은 진지하게 임무를 받아들였고 마법사는 그녀에게 이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를 돌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위실은 매일 황금사과 나무를 돌보고 마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사과가 준비되면 따기로 했다. 위실의 헌신 덕분에 마을에는 점차 행복이 넘쳐 흘렀다. 가뭄이 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풍족한 수확을 이뤄냈다. 마을 사람들은 위실의 용기와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황금사과 나무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그 후로도 위실은 마을이 언제나 변함없는 친구로 남았고 마법의 힘은 그녀와 함께했다. 많은 세대가 흐른 후에도 마법의 황금사과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위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위실과 황금사과 나무의 전설은 프랑스의 고전 동화로 남아 용기와 이해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